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오늘은 참 주말에 그리고 1월 한 달간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의 큰 하락이 있었던 날인데요. 주말 기간 동안 애플카 관련해서 처음에는 금요일날 CNBC 보도에서는 협상이 최종 협상에 근접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또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협상이 잠정 중단되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참 이리저리 설이 많았었는데, 오늘 현대차 그룹에서, 즉 현대차에서 정식으로 공시를 내면서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을 더 키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결과적으로 현대와 기아차의 협상은 있었는데 이게 중단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현대차 그룹주, 즉 현대, 기아 이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종목군들, 그리고 조지아주에 공장을 둔 이 관련 기업군들이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종목군들을 보유하신 투자분들께서는 이런 종목 자체가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 모비스, 위아 등 시가총액이 적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을 텐데, 그리고 대형주라는 게 통상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 안정성을 보고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일반 중소형주보다는 크게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많은 피해가 좀 없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이 됐다면 심심찮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항상 위기가 전화위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세상사 세용지마라는 말이 있듯이, 또 나쁜 일이 결코 또 나쁜 일만은 아닐 거고 좋은 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든 참 고점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을 터뜨리는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항상 조정을 보이고 만들어졌던 갭을 메우면서 가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차트적으로는 이런 수순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런 이 언론에 의한, 그리고 기사 한 줄에 의해서 크게 이제 흔들리는 게 증시의 흐름이기 때문에 많이 피하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어제 영상에서도,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제 기아차 부분에서 5일선에서 잘라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기아차를 오늘 떨어졌을 때 21선에서 받았습니다. 받고 장중에 되돌림을 매도를 했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타점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왜 고점에서 매매를 하면 안 되고 의미 있는 구간에서 눌림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기회로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D-Day가 정해져 있는 종목은 항상 그 D-Day가 다가오는, 즉 현대차가 오늘 공시를 하는 날이었죠. 공시를 하기 직전에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부분이 현대차가 공시에서 이렇게 나갈 것이다 라는 게 시장에서는 다 알려져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고가인 구간에서는 다소 위험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기아차 관련해서는 오늘은 이 영상을 마치고 영상을 하나 더 제작을 해서 추후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현대 기아차 관련주를 공략을 할 건지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고자 합니다. 저 또한 다시 매매를 하고 싶고 매매를 할 예정이에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저는 현대차를 더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도주 더 많이 올라간 종목은 기아차긴 하나 EGMP 그리고 제네시스의 가치, 그 다음에 EGMP 플랫폼이 이제 3월 말 4월 초에 유럽에 정식 출시를 하는데 80%의, 그러니까 18분을 충전을 하면 80% 가량의 충전이 완료가 되고 500km 이상의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 현대차가 제너시스를 성공적으로 론칭을 하면서 그리고 애플카의 논의가 진행이 되는 것조차가 이미 현대 기아차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가의 본질을 보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현대차, 기아차가 결코 신풍제약이라든지 이런 제약바이오와 같이 가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약바이오의 급락, 테마주의 급락은 테마의 소멸을 바라보는 거로 끝날 수 있겠지만, 성장주의 급락은 미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이상은 그 성장성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고점에서 내가 처음 계획이 뭐 18만원대, 19만원대 아니면 15만원대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들어갔을 때 이 종목을 중장기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마인드로 들어간 사람과 24만원, 25만원대 나는 이 종목을 단기로 매매를 할 거야 하고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분명히 대응 전략이 달라져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단기 매매로 들어간 사람이라면 그 단기에 손실이 나는 건 자르는 게 맞아요. 왜? 내 생각과 내 전략과 달리 갔기 때문에 지금 처리를 하지 않으면 다음번에도 똑같은 반복된 매매가 자신의 계좌를 망쳐 놓습니다. 저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많은 아쉬움도 느끼고 많이 좀 안타까움을 느끼는 게 많은 게 뭐냐면 제 스스로요. 저는 계획된 매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 계획된 매매 틀 안에서 종목을 잡지 못하면 당연히 아쉽고요. 그 계획된 매매의 저점을 잡았을 때는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함을 느끼고 매매를 임하고 있습니다. 즉 각각의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가격, 정해진 틀의 안에서 매매를 하는 게 이 계획된 매매고, 장중의 흐름, 뭐 돌파라든지 그런 부분은 자칫하면 내동 매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획된 매매 안에서, 즉 이번에 현기차에 손실이 났을 때 고점에서 샀다, 왜 5일선에서 매도를 하라 했냐, 즉 고점에서 단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매도를 보는 거고, 저가에서 들어간 사람이야 얼마든지 버티고, 또 혹은 개개인마다 이 종목에 부여하는 가치에 기반해서 볼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판단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현기차 이슈는 끝내고요. 오늘 시장을 보면 나스닥 선물지수라든지 아시아 증시가 굉장히 좋은 가운데 국내 증시만 애플카 협상 중단 이슈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여기에 지속적인 이 연기금의 매도가 계속 나오면서 증시를 짓누르는 역할을 하는데, 일단 최근의 모습은 최근 시장을 지배했던 IT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현대, 기아차, LG전자 등이 거의 대부분 종목이 21선 아래에 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일단은 종합주가 지수를 짓누르는 모습이고요. 주도주의 21선 회복이 일단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목군들, 많이 오르는 종목군들 추격보다는 바닥권에 깔린 종목이 널려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요. 저는 이 바닥권의 종목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에도 그리고 지난주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자, 이 이스라엘의 백신 효과, 즉 글로벌적인 확진자 수의 감소가 컨택 섹터에 수급을 유입을 했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천천히 가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이 돌아다니게 됐을 때는 성장주 대 가치주의 싸움이 한번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비정상적인 게 정상화로 돌아가면서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갈 건데, 아직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주가의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최소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자체를 우리는 주가의 제자리만 찾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도 저는 상당 부분 안전한 매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트에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현금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불안하고 어려운 장세에 현금 비중을 종목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은 섹터라고 저는 강조해서 드리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좋은 구간에서 좋은 시기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네, 어제 적어 놓은 거네요.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보시고요. 자, 오늘 시장 보면 전일 테마가 많이 없었죠. 테마가 많이 없다 보니까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PB파마와 레인보우틱스를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강한 종목이고 여전히 관심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인 신규 상장 종목분들이 강했죠. 선진뷰티, 이퀘이스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신규 상장 종목분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상당 부분 회복돼서, 가상화폐 관련주들, 우리기술, 투자, 비덴트, 그다음에 위지트 종목분들이 반등을 했고요. 그동안 시장에서 좀 말이 많았던, 우려했던 러시아산 백신이 굉장히 또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을 하고 각국에서 또 요청이 쇄도한다라는 이슈로 러시아 백신 관련 테마가 좀 불어서 이트론 상, EID 상, 기화전기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사실 이슈가 된 거는 녹십자였는데 녹십자는 아쉽게 하락 마감을 해서 조금 안타까웠고요. 그 외 종목군들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시장을 한번 보죠. 일단 오늘 시장 보면 당연히 기아차라든지 현기차를 봐야 될 건데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이따가 영상을 하나 더 오늘은 그냥 만들 생각인데, 의미가 있는 구간은 첫 자리예요. 장중에 첫 자리, 이 첫 자리는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 자리는 당연히 의미가 없습니다. 이평선의 첫 자리의 의미는 첫 파동, 여기 근처에서 갖고 여기서는 이제 깨지는 자리죠. 그럼 이런 자리까지 당연히 밀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되고, 적어도 매매는 직전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올 때 봐야 되고, 어정쩡한 자리에서 들어가면 타격을 보는 수밖에 없죠. 현대차도 큰 폭에 밀렸고, SK이노베이션 또한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엘라바마 조지아 쪽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라는 이슈도 붙었었고, 현대차의 3차 공급자 선정의 이슈도 있었죠. 그러나 고점에서 좀 밀리는 모습인데, 이런 종목군들 함부로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 있는 구간들, 의미 있는 구간에 왔을 때만 매매를 하고, 그때가 돼서 기다려서 온다면 매매를 하면 되고, 안 오면 매매를 안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시장의 주도주는 PB 파마라는 종목인데요. 저는 안타깝지만 이 종목을 매매를 못했습니다. 장 초반에 이렇게 강했는데 갭이 좀 많이 떠서 8%대 갭이 떠서
개인적으로는 공략을 할 엄두가 안 났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거의 이런 구간까지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면서 갭이 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매매를 해서 약수익 정도, 한 2% 조금 넘게, 네, 시가에 살짝 밀렸을 때 좀 들어가서 이 반등할 때 한 2.5% 정도 수익을 보고, 여기 구간, 즉 이 구간에 걸어놨는데 매수가 되지 않아서 이 이후에는 매매를 좀 못했습니다. 조금 두 종목이 주도주였는데 좀 아쉽고요. 특히 PB파마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이 전날 굉장히 많이 터졌죠. 1조 2천억. 코스피 코스닥 전체에서 거래 대금 1위를 터쳤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었고, 오늘 또한 많이 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 이렇게 하나 뜨고 이렇게 밀리면서 이런 자리에서 대반등하는 모습이 분명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끝이 아니라 명절 이후에도 이런 흐름이 자주 나온다라는 거 하면서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이트론이라는 종목이 있죠. 이트론이라는 종목, 이때도 러시아 관련된 이 백신 이슈로 올랐다가 상한가를 가고 급락을 좀 맞았던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주말 사이 러시아 백신 이슈가 또 크게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좀 크게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이 종목도 매매는 잘 했던 것 같아요. 시초가에 들어가서 13%에 들어가서 거의 꼭대기에 팔았으니까 장중에 한때 7%대까지, 그러니까 시가에서 순식간에 10% 이상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뭐 10%권 한번, 그 다음에 3%권 한번, 그 다음 장 후반에, 장 후반에 상따를 들어가다가 여기서 손절을 합니다. 네, 상따를 들어가다가 아니구나 하고 손절을 했는데, 이때는 다른 걸 보다가 상따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상따가 가능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좀 아쉬웠고, 대성창투라는 종목은 상따를 들어갔는데 사실 비슷한 관점이에요. 보통 상따를 할 때 이런 강한 돌파봉이 나오는,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는 봉에서 들어가는 매매가 상따의 정석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재료가 좀 약한 것 같아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자, 뭐 본의 아니게 또 제가 매매한 종목만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자, 그 밖에 그 전일 금요일 날 하고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했던 이 현대 기아차의 수급이 깨졌을 때 반대로 삼성전자 오스틴 투자의 이슈가 시장에 부각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제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이 될 텐데요. 라이브 때도 시그네틱스를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일 물량을 좀 모았었고, 장 초반에 이제 매도를 한 부분은 비중이 있기 때문에, 비중이 사기만 해서, 네, 일정 부분 여기서부터는 계속 매수만 진행이 된 거예요. 매수만 진행이 돼서 물량을 모아놨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서서히 해 나갔고, 고점에서 거의 대부분 물량을 정리하고 무너질 때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그네틱스 매도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이번에는 전량 매도를 다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10만원을 목표를 잡고 사실은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10만원 선까지는 조금 아쉽게 못 가줬는데, 아마 시장의 영향이 크지 않았냐 라고 좀
예상이 되네요. 시장이 그만큼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나 효성중공업이 저는 결코 끝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이유가 와서 밀리게 되면 이런 의미 있는 구간들, 지금 만들어 놓은 박스 구간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매수를 하고 올해는 끌고 가봐도 될 주도주가 될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가 오면 잡으면 저는 효순중공업도 추가적으로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시장을 보면 현대백화점, 얘도 지속 말을 하는 종목이죠.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신세계,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있습니다. 아직도 뭐 종목을 안 팔고 들고 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코어 하이젠이 시작이 돼서 정식적으로 가스가 공급이 되는 시점이라면 한국전력이 한 방이 나왔잖아요. 한국전력도 이 구간에서 한 방이 나왔는데 결국 얘도 이 박스권에서 올라갈 때는 50%가 상승을 했어요. 네. 뭐 얘네가 한국 가스공사가 뭐 시장의 주도주도 아니고 뭐 2, 300%갈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저는 4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만한 3조의 영업이익 1조짜리 우량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총 3조의 영업이익 1조짜리 아주 싼 회사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코스맥스라든지 바닥권에서 빡빡 기고 있는 종목군들 이제 상승 기로에 서 있는 종목이 참 많아요. 한국콜마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저는 죄다 다 상승할 것이고, 네, 설 연휴 지나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 종목군들 어렵고 하기 어렵다면 이런 종목군들 매매하시면 저는 충분히 이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삼지전자. 삼지전자는 네, 매수 자리를 좀 기다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2,300억에 영업이익이 이미 390억, 400억이죠. 네, 영업이익이 안 나와도 성장을 할 회사고요. 2차전지 쪽으로 계속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성장주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눌리면 매수입니다. 그래서 눌리면 매수로 봐야 될 것 같고, 다우기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오늘 매수를 해서 일단 수익권에 들고 있는데, 이 또한 시가총액 1조 2천억에 올해 분기로 봤을 때 얼추만 봐도 7,200억, 그럼 연간으로 보면 9천억이 예상이 됩니다. 작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영업이익 성장 범위를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이 박스권에서 잘하면 상단까지도 갈 수 있는 이 공간이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2021년은 또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당장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어마어마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기 때문에 다우기술도 잘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다시 재차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삼각 수렴이 거의 완성된 구간에 다가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코오롱인더도 차트가 굉장히 좋죠. 이 구간에서 아마 횡보를 보이면서 뭐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또 갭을 한 차례 메우고 올라갈 수도 있는 모습이 있는데, 얘도 실적 호전주, 그 다음에 PI 첨단 소재도 실적 호전주로 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21선 위에 있는 종목군들을 보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삼보산업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내일 이 가덕도 공청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장중에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좀 말이 나온다면 한 차례 반등도 나올 수 있는 테마주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은 저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